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인공눈물 급여 탈락 대비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인공눈물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인공눈물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무기 전해질 인공눈물입니다. 무기 전해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인데 식염수입니다. 식염수 역할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인공눈물이 많은데 되게 쿨한 것들도 있고 이제 아주 부드럽게 작용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여기 중에서 하나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무기전해질 인공눈물을 언제 쓰느냐면은 평소에 안구건조증으로 시달리지 않은 분들 중에서 유독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아니면 수영장을 갔다 와가지고 눈이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전해질 인공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일명 CMC 아니면은 히프로멜로스 HPMC 이 성분이 든 인공눈물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저만행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리프레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방약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 이 리프레쉬 성분이 CMC, HPMC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냐면은 이제 눈물층의 양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 눈물의 수성층 부족에 의한 안구 건조증에 아주 효과적인 애들이 바로 이 인공눈물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를 계속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리프레쉬나 눈의 루핑 이런 제품들을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처방약으로 나오는 거 이제 CMC하고 HPMC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이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 처방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히알핑 제품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히알루론산이거든요. 0.1%가 되는데 이 히알루론산이 왜 처방약으로 쓰일까? 왜 이제 퍼센트가 높은 애들도 처방약으로 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를 자주 써왔는데 이제 앞으로 처방약으로 쓰면 비싸게 사야 되는 거냐.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이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면은 환자의 각막 상태에 따라서 이 필요한 점도를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구 건조를 하는데도 그냥 점도가 높다고 좋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도가 높을수록 눈에 오히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망감이 좋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처방된다든지 시기적절하게 점도에 맞게 처방을 내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 농도에 따라서 처방 내주시는 것을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점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트레할로스 인공눈물 제품도 있습니다. 오큐시스, 아이톡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히알루론산을 조금 함유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일반 약으로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이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무기전해질 인공눈물과 함께 CMC나 HPMC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히알핑 이런 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안구 건조에 정말 심한 사람들은 저는 이 트레알로스 인공눈물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알로스라는 성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막에서 생존하는 그런 선인장 성분 중에 하나예요. 사막이라고 한다면 되게 건조하고 햇빛이 제일 많이 쬐리는데 그런 쪽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 트레알로스가 우리 눈에서도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공눈물로 만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분 보습력이 뛰어나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최종 단계에서 인공눈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 트레알로스 제품입니다. 뭐 이런 인공눈물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건조해서 눈이 좀 따갑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리포직 저망겔이나 아니면 듀라티얼즈 이런 거를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잠잘 때 눈꺼풀을 아래다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연고를 발라가지고 깜빡깜빡 굴려주시면은 다음날 일어날 때 이제 안구 건조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약이거든요. 이제 수분층이 증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한번 사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렌즈를 자주 착용하는데 약국에서 어떤 인공눈물을 사용을 해야 될까? 이 벤잘코늄이 들어간 보존제를 쓰지 않도록 이제 다회용 인공눈물이 아닌 일회용 인공눈물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보존제가 이렇게 들어간 제품들은 다회용 인공눈물에 좀 있어요. 이 다회용 인공눈물에 하도 이제 보존제가 들어있다 회사에서도 이 보존제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물약 안에 있는 균들이 오래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보존제를 집어넣는 거고, 그리고 이 보존제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오히려 이러면은 소프트 렌즈가 망가질 수가 있고 눈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무보존제 시대로 가죠. 요새는 뭐 콜라도 제로이고 사이다도 제로인 것처럼 이 인공 눈물 안에도 보존제가 제로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는 이제 클로르 헥시딘이나 소르빈산 이런 보존제들도 소프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웬만한 인공 눈물에는 이제 보존제가 거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사님한테 일단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찾아가지고 약사님들이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미로 비타민 함유 저만액, 그리고 또 일본 여행 가가지고 비타민 인공 눈물을 받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비타민 함유 인공 눈물 사용해도 괜찮냐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런 약들, 비타민 함유 약들은 인공 눈물은 아니고 결막염이나 염증을 가라앉힐 때 쓰는 안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 함유 저만액은 결막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지 인공 눈물로 자주 사용하는 약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약사님, 병원에서 안약과 인공 눈물을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인공 눈물을 먼저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연고부터 써야 되는 거냐, 항생제부터 써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안과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되게 많은 저만액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항생제를 먼저 넣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1번으로 먼저 항생제로 우리 눈에 있는 이런 균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 두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소염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저만액들을 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저만액들 종류들 간격은 5분 간격을 떨어뜨려주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서로 섞이게 되면 희석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성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 사용해주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안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연고 중에서는 뭐 항생제, 뭐 아까 봤던 이제 듀라티얼즈, 이제 뭐 리포즈 이런 애들을 쓰게 될 텐데, 연고를 제일 마지막에 쓰는 이유가 연고를 제일 앞에 쓰게 되면은 뒤에 이제 점안액을 썼을 때 물에 흘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연고가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속에 오래 남아서 작용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연고를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약사님,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면 좋다는데 진짜 많이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수시로 자주 사용하라고 하니까 진짜 많이 사용해도 되는 거냐, 뭐 1시간에 하나씩 뭐 사용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 눈물은 그렇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약간 눈에 있는 건조함을 더 불러일으켜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공 눈물 자체는 우리 눈의 구성 성분과 다릅니다. 인공 눈물 안에는 우리 눈에 있는 이런 단백질이나 무기질 성분이 없고 오로지 이제 눈물 역할로서 정말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공 눈물은 딱 적당히 내가 진짜 건조하다라고 느낄 때만 그때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인공 눈물 자기한테 어떤 것이 과연 적합한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약국에 가서 구매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건강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